마크나우 2부 시작합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조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갈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6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대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조정을 바라보면서 최근 자금이 쏠렸던,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됐던 자산으로서의 그 차익 실현 매물 압박, 이런 부분을 잘 견디고 갈 수 있을지, 그 용기와 끈기,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대표적으로 여러 자산이 있겠지만 금이 하루 만에 5% 폭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을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되나요?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고 듣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2020년 8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낙폭이라고 하니까 최근 사신 분들은 좀 충격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 반도체 최근 담갔고 반도체 장비, 조선 기자재,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두려움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좀 해답이 오늘 시장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 결국 윈윈할 수 있는 그 승자의 게임은 결국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으로 실적 데이터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저희가 취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바닥에 깔리면서 오전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튀는 섹터들, 상승세를 지속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5시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 거 좀 감안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딱히 오를 만한 요소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테슬라 내일 실적 발표되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량이 좀 발표가 된 바 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테슬라 실적 발표 또 예상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거는 뭐 나와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한 달 만에 80% 네, 요거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넘게 급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최근 자사주 처분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한 달 새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LG 엔솔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시황 듣고 앵커 브리핑에서 LG 엔솔 최근 JP모건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배터리 관련주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ESS 배터리 시장의 성장, 이런 모멘텀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잠시 밝혀두고요. 오늘 LG화학도 52주 신고가 갔는데, 이건 이후에 좀 설명드릴 건데 LG 엔솔도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사이기 때문에 좀 겹쳐서 말씀드렸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넘어가 보면요. LG화학이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S-오일이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정유주와 석유화학주가 오늘 동반 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경을 덜 썼지만 최근 이런 관련 종목들이 차츰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제마진이라는 거는 정유사의 하나의 수익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이런 거에 그 원유 가격, 구매 가격을 좀 뺀 그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개월 내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정유, 석유, 화학 다 여러모로 섹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돼 있더고요. 일단 정제 마진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썼고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럴당 13달러를 돌파했는데 우리가 상반기만 보더라도 정유주가 완전 죽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4달러를 채 미치지 못한 흐름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량 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았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한 수요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유 플러스 석유, 화학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제 마진 소식 힘입어서 오늘 정유와 석유, 화학주가 유난히 다른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이때 상대적으로 좀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환율이나 유가 변동 그리고 미중 무역 긴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자산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은 하는데 건강한 모습은 사실 아니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시장의 성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52주 신고가, S51 52주 신고가. 근데 LG화학에서 영국의 한 헤지펀드가 LG화학이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한 기업 가치로 봤을 때 69조 원 규모가 차이가 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초반 이렇게 개장되면서 보다가 해운주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나왔던 이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그런 이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역시 2028년까지 매년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코스코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용은 2조 급등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중국 선박 지우기에 나서면 K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HMM은 뭐 결과적으로 한 푼도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결국 K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해운주가 좀 오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정유화학 실적에 따른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을 고루고루 가지고 올 수 있는 K 해운주 이런 섹터들이 오른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황 듣고 다시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희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잠깐의 하락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3,800선도 잠깐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8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빠지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도 지금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66%가량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0.25%가량 상승, 삼성 SDI도 0.39%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내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SS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쪽으로 투심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방산주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4.26%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67%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투자 의견 밝히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과 서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모멘텀 남아있다라면서 방산주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뽑았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만 원 선 회복을 해줬는데 일주일여 만에 다시금 100만 원 선 회복해줬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외 종목들 보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들은 오늘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1%가량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99,900원까지 올라주면서 정말 이 10만 전자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붙었는데 다만 오늘 너무 급등한 탓일까요? 잠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1.23%가량 하락하면서 97,00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50만 원 선 넘어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1.87%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세 협상 계속해서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주, 자동차주 쪽으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1%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94%가량 상승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51%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HD 현대중공업 어제 10% 넘게 급등세 이어 오늘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 쪽으로 이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강하게 붙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오늘 전력설비주단도 하락에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LS 일렉트릭도 1%가량 상승, 효성중공업도 2%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까지 0.15%가량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전력설비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이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에서 저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12%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신고가 경신해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지금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HMM도 1.49%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4.24%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APR도 1.5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APR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고요. AGR 뷰티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이 판매량, 누적 판매량이 500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APR 주가 오늘 1.51%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도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이 2% 넘게, 에코프로 BM이 2.44%가량 올라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12%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만 5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12%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은 오늘 쉬어갑니다. 리노공업, HPSP, 하나마이크론, 신텍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파마리서치 1.41%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관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HLB 어제 10% 넘는 급등세,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간암 신약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급등세 보였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1% 넘게 오르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가량 오르면서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보르노이도 1%가량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고요. 엔터주 쉬어가고 개인주도 쉬어가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일단 코스피는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3,800선까지 잠깐 내려놓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다시금 올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3,8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6%가량 하락입니다. 87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장 지금까지 비슷한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3,820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수급 상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4,7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외국인이 2,90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이 1,800억가량 팔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주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1,300억가량 순매도, 기관도 4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1,800억가량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황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전략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최근 여기에 바람을, 그러니까 훈풍을 넣어준 섹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JP모건에서 ESS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탑픽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대장주이기도 하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일단 탑픽 LG 엔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CAT를 얘기를 했는데 JP모건에서는 이렇게 LG 엔솔과 CAT를 필두로 해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을 탑픽으로 제시한 이유는 미국 시장입니다. LFP, ESS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적으로 했을 때도 ESS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시간주에 그 LFP 라인 양산을 2분기부터 시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제 참고사항으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지금 미국 아닌, 지금 미국은 맡고 있으니까요. 지역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쪽에서 먹을 거리가 있는 LG 엔솔로서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CATL은 지금 글로벌리 최저 밸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LG 엔솔이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 SDI도 거론을 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탑픽은 아니지만 중립, 내추럴, 보유 전략 요거를 이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 LFP 출시 예정이고요. 향후 ESS 매출 비중을 늘릴 예정인데 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풍부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LG 엔솔 52주 신고가 간 이유 이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ESS 배터리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JP모건이 분석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ESS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글로벌리 ESS 출하량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100% 이상 출하량이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9월 한 달만 봤을 때 8월 대비해서 6%나 올랐는데 이거는 월간 기준치 대비했을 때 최고치라고 합니다. ESS는 올해 성장률이 80%고 내년도 30%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초고속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책 그리고 AI 모멘텀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4중전에 하고 있는데 15차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26년부터 5개년, 그러니까 30년까지 중국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바로 15차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연평균 25% 늘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5%씩 늘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 쪽에서 2030년까지 전력에 대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줄어드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에너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ESS 설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4분기부터 V자 회복을 보이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책 그리고 AI 시대에 도래된 모멘텀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미국은 8월에 BESS라고 해서 이거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이 설치가 1년 만에 30% 늘었고요. OBBBA 방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중국 부품 다 제외하고 미국 거 써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법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 플러스 미국 쪽 수요가 더해지고요. 지금 AI 센터 자체적으로 전력에 대한 이게 많이 쓰니까 이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ESS는 필수 인프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SS 배터리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가격. 그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3분기 배터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6에서 7% 올랐습니다. 단가 오르고 UTR이라고 해서 공장 가동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풀 캐파로 공장 가동률이 진행된다면 아마 내년에 약간 숨고르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조건은 달았으니까 이 부분은 보시고요. 추가 인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ESS 배터리 시장 그 안에 탑픽은 LG 엔솔이다라고 JP모건은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인데 지금 AI 시대에 브리핑할 때 추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한 이후에 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보다 대답을 잘 하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잘 만들어주려면 추론을 잘해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금 AI 추론력에 대해서 계산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계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스타게이트 700조 원짜리 있고요. 우리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워터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 XAI의 클로서스, 아마존 이거는 AWS 건설용으로 레이니어 그리고 메타의 프로메테우스 이 모든 게 데이터 센터 투자인데요. 이런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AI가 많이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토큰 사용량이 폭증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토큰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주식이 이제 두 자면 각각 한 글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텍스트보다 굉장히 많은 토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AI 추론을 할 때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익스텐디드 띵킹이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더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답을 좀 다양하고 또 구체적인 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더 확산이 되면서 내년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수요가 그래도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러면은 공급이 이걸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이걸 또 계산했는데요. 일단 AI 추론용 공급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GPU 생산이 이제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GPU의 총합이 공급량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호퍼, 블랙웰, 루빈 있겠죠. 근데 그 공급이 연 2.7배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만 지금 중국 관련해서
히토리오 수출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나올 때 그 공급 부족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주는 흐름들이 AI 추론력에는 있다라는 결과를 좀 도출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투자 모멘텀은 28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그래서 관련 칩, 전력, 냉각 시스템, 이런 인프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 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조선주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와도요. 그런데 HD 현대 미포가 오늘 52주 신고가 같고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 같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HD 현대미포를 목표주가 27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 기업이 로봇과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더 장착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는 흐름들, 어제도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괜찮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새 26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방산을 업었다는 게 HD 현대중공업 합병 이슈가 있는데 워낙 HD 현대미포는 그러니까 중형급 선박, 탱커나 그리고 이제 중형 선사 이런 부분 이제 잘 만드는데 HD 현대중공업은 방산 관련한 선박, 조선 배 이런 걸 잘 만들거든요. 그걸 합병했을 때는 HD 현대 미포 관련해서는 방산이라는 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2030년 매출이 32조인데 방산 7조 원으로 목표를 하면서 4개 도크 중 2개 도크를 방산 전용으로 써도 매출이 늘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산을 위해서 만든 뭐 함정, 뭐 이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고수익 배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이 있는데 고수익 배를 만들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무기에 쓰이는 배는 특수 목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쇄빙선, OPV, 뭐 군수 지원함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얼음 깨고 가거나 아니면 보급품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건조량이 45척인데 HD 현대미포는 그 캐파가 70척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 일단 모멘텀 얻고 조금 더 배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추가적으로 매출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여기까지는 이제 방산이고요. 한 가지 이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HD 현대미포에서는 로봇이 연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업 공정이라고 해서 뭐 야외에서 이제 용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을 로봇이 하는 건데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자동화율이 지금 80%로 올라가는데 사람 아니고 그 덥거나 뭐 춥거나 밖에 나가서 로봇이 용접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로봇이 37대가 투입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산업용 로봇이 14대 그리고 협동 로봇이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생산 효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27만 원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지금 ENF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6만 4천 원인데요. 이거는 뭐 최근 소부장 기업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디램 때문이고 낸드 때문인데 낸드 대비해서는 디램 노출도가 더 강한 종목을 봐라라는 부분이고 ENF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가격, 불화수소를 액화로 한 거 이제 불산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정의 시가격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낸드보다는 디램 쪽 노출도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였고요. 목표 주가 6만 4천 원을 올려 잡았다라는 점 결국 잘 가지만 낸드 대비해서는 디램 노출도 높은 그런 소부장 섹터를 봐라라는 게 여기 NH투자증권의 그 주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잠시 쉬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잠시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 듯합니다. 시장이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인데 그래도 자기 길은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매수 주체가 지금 보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외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이 뭔가요?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하고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고 있다면 지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하락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도 지금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빨간불을 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미국 시장 뭡니까 선물이 조금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막 즉각적으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와 이제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거나 이런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내동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불이 딱 지펴지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첫 번째 조정을 볼 때와 지금 두 번째 조정을 볼 때의 흐름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또 한 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파동 길이를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느 라인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만 전자에 봐서 한 1, 2%만 가면 10만 전자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라기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파동이 나온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 살짝 오일선이 지금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일선이 내일 확연하게 딱 이렇게 깨진다면은 물론 약간의 어떤 대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얼마 전 여러분들 그 조선주가 굉장히 상승했을 때 그때 오일선을 딱 깨고 나서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잖아요. 보고 나서 지금 보면은 2, 3일 전부터 이 관세 부분과 관련돼 있으면서 이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듯이 이 반도체도 약간의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과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러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보고 있는 틈에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중에서 그동안 에코프로가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조선주가 기대 심리.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를 4,000포인트까지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를 갈 때에는 반드시 그 기업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조선 관련한 부분들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그죠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보려고 하는 틈에 지금 뭐냐면 이 조선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보고 지금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보면은 삼성엔텍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됐냐면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엔텍이 지난번에는 그저 HJ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대장 역할을 하고 했더라면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 삼성엔텍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오리엔탈 중공이라든지 이렇게 일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죠? 지금 현재의 기술적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 그죠? 그동안 조선 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추세선을 살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할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인데 오늘의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리 온 파트너의 전략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 가지로 이제 변동성이 느껴지신 분들 좀 상당할 텐데요.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이어집니다.
네, 뭐 중국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 낙관론 때문에 그래도 1%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은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3,903선에서 출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국 부양 정책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섹터, 우리와 연관성이 좀 높은, 직접 밀접도가 좀 높은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또 관심 있게 봐라라는 조언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할게요. 어제 시장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았는데 왜냐하면 신고가 찍었으니까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반도체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의 특성 좀 알아보면서 돈이 될 만한 투자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닷새째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약간 조정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갈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은 오늘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이제 최근 들어선 한 2주 사이에는 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날 예. 매일매일 그랬다가 어제 정도부터는 조금은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기회 아니냐,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과매수 국면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주간 월간 기준으로도 거의 한 20년 차트 놓고 봐도 이 정도로 과매수 국면까지 와 있었던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있을 때는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낙 주가가 탄력 있게 많이 올라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다 해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1등인데 지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진 것 같아서 조정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도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 지난주도 한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우리하고 지금 1, 2등을 전 세계에서 다투는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예, 네. 베트남이 한 1, 2% 차이 나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베트남이 조금 탈락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거의 5%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부터 이제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까지니까 한 주간 베트남은 좀 탈락을 하고 있고, 뭐 사실 미국 같은 케이스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돼 있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로 신임 이제 일본 최초로 총재가 된, 예.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총재가 여성이 된 것은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죠. 이제 어쨌든 그에 대한 그 소위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본이 상당폭 올라왔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한테는 못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오히려 또 일본이 더 빠지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어도 연내까지의 그 상승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기술적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쨌든 대외적인 그러한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심한 그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되 가격 조정의 그런 큰 두려움 이것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증시 선명할 때 워낙 이제 변동성 분명도 느껴지고, 근데 시장을 대하다 보면 항상 변동성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수, 변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에서 이제는 상수는 AI, 휴머노이드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니까 그 탑픽 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삼성전기 다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외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결국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 맞물려서 갈 파트너로서의 긍정적인 실적 성장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다 괜찮은 종목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더 가장 질주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바라보는 기준, 안목 이런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달리게 한 것은 뭐 그러니까 그 조방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확실히 반도체가 주력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말씀 주셨지만 앞에 보셨던 AI에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과도 다 지금 엮여 있는데 이것이 다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반도체 관련된 그 소위 그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올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열풍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그걸 뺐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어젠가 그저께 그 분석 보도 나왔죠. 하반기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없었으면 네. 사실은 미국의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거다. 그게 도왔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미국에서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S&P 500,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수출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연결되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변수가 되는 거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내년도 가서도 AI 투자를 할까라는 걱정이 있을 텐데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로.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내년도 한 11개 미국 업종들, 대형주 업종 중에 1, 2, 3등 캐펙스, 설비 투자 1, 2, 3등 업종이 1등이 기술, 2등이 경기 소비재, 네. 3등이 유틸리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기술주하고 경기 소비재 안에 다 M7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AI 여전히 투자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설비. 예, 마지막에 3등이 유틸리티라는 거는 결국 전기가 필요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가 내년에도 설비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가 내년까지도 연결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 두 회사들의 그 영업이익을 대략 한 46조 원, 불과 한 2주 전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56조, 지금은 76조, 80조까지도 지금 30조가 늘어났어요. 예, 그렇게까지 좀 공격적인데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상향할 만큼 지금 가파른 이익 모멘텀이 반도체 분야에는 살아있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 지금 쓰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자란 범용
그 디램이나 낸드 쪽에도 지금 그 훈풍이 같이 불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발 설비 투자 사이클의 수혜가 우리나라의 주도주인 반도체 분야에 여전히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또 하는 전력 부분까지 다 골고루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크게 걱정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것이 계획대로 간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당장 벌써부터 걱정할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 관련한 생태계를 빼놓고는 이제 시장을 그리고 경제를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거나 브리핑할 때도 AI 관련 이슈는 꼭 하나씩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차트를 빼먹고 설명을 했네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얼마큼 갈지 제가 전화도 지난주에 나와서 반도체 투자할 때는 이익 사이클을 주가가 다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고 대략 절반 반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익 증가한다고 마냥 기다리다가 기분만 좋고 끝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여기가 대표적으로 무슨 반도체 겨울 얘기 많이 하는 데인데 최근 들은 강세로 많이 좀 돌아서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느낌. 예. 근데 이쪽에서 최근 한 10여 년 중에 가장 큰 강세장이 2016년도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AI만 뺐지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었거든요. 예. 그때 사이클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당시의 사이클과 유사하게 간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제 한 6, 7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고 적어도 지금 상황이 똑같이 간다고 하면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또 코멘트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투자 늘려서 뭐 그거 아니면은 볼 게 없다라고 할 정도이다. 그걸 하버드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뭐 발표했다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이쪽의 강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도 일단 삼성전자 하나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고객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잘 만들어내고 이제 제조 능력, 파운드리 이 부분만 더 붙어주면 주가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또 분석도 좀 궁금해서 최근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제가 아마 한 2주 전쯤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HBM4로 가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기술이 상당히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좀 그 밸류체인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침 지난주쯤에 그 대통령실 주재로 국내 이제 그 반도체 업계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에서 나왔던 뉴스가 지금 단독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메모리는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걱정 없는데 늘 걱정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TSMC와 경쟁해야 되는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부분이 작년까지 사실은 작년 말에 엄청나게 그냥 동네 북쪽 좀 두들겨 맞았죠. 네. 그래서 뭐 사장 바꿔라부터 아마 삼성전자의 사장 바꿔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이게 또 뭐 어쨌든 전화위복일지 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 그 대통령실에서 그 파운더리 또 사장이 아마 참석을 해갖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소위 2나노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이죠. 예. 이제 사실은 2나노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고 양산 수율이란 거는 그 소위 100 중에 소위 양품이 얼마나 나오냐 이제 그 수율을 대충 목표를 70%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이러면 이제 TSMC하고 겨눠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70 정도 되면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나노로 만약에 생산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존의 소위 소위 퀄컴이니 이런 데의 우리가 그 사이에 TSMC에 뺏겼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TSMC의 최하이엔드 고객들이 이제 사실은 그 애플이나 이런 쪽의 AP라고 하죠. 그 소위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위 CPU
두뇌. 그 AP 이게 이제 차세대 이런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는 완전히 사실은 뭐랄까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파운드리 부분이 엄청나게 100조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HBM에도 연결을 경쟁력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서 이것이 성공했는지 우리 솔직히 내부자들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그 사이에 일단 내부에서조차 쓰지 않던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AP였습니다. 이 발열도 심하고 이게 문제가 좀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엑시노트 2600에서 일단 그 소위 갤럭시의 그 소위 그 기본적인 그 우리 갤럭시 S26의 기본이나 플러스 모델에는 드디어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그 전에는 드디어 이제 기능을 하는 건가요? 예, 플립 정도에만 들어갔는데 여기에 넣고 만일 정말로 TSMC하고 소위 다이다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수준까지 가려고 네. 한다면 프래그십 모델이라고 하죠. 울트라. 예. 뭐 지금 가격이 거의 한 180만 원 뭐 이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고급 모델에 만약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니고 이 엑시노스 2600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자신감일 수 있을 것 품질 같아요. 보증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탑재되는지 여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부분이 꽤 정상으로 좀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고객, 지금 집 나간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정말로 큰 성장 동력이 또 그건 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 엑시노스 발열 이슈 때문에 고객사 다 떨어져 나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주가가 막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플래그십 모델에 딱 장착만 된다면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도 그렇지만 내일 이제 오전 5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또 2차 전지 관련주여가지고 그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나요? 예. 일단 워낙 기대 수준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실은 기대 수준이 내려왔거든요. 네. 이미 이제 소위 역성장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다만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 수준은 뛰어넘는 실적이 일단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테슬라를 바라보는 지금 두 가지는 그러니까 소위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는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 주가에 최근 1년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 오히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봤던 로보택시. 그러니까 결국은 AI로 기존의 차들을 로봇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이 기술이 확인이 되느냐 그러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대였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소위 소위 옵티머스, 네, 소위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 사실 로봇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전기차에서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과 로봇주로서 사실은 테슬라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 주신 대로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날아가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ESS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네, 크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만 반도체 제재할 수 있냐? 우리는 배터리 제재할 수 있다. 얘기 이제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중국 그 소재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 그 소위 반대급부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것 때문에 최근 며칠간 사실 주가가 강세입니다. 네. 근데 다만 당연히 그건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워낙 중국이 싸게 많이 잘 만들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소위 자체적인 내재화, 우리가 스스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소재 공급받아서 생산해갖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작됐는데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상황이고 규모도 네. 적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적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되려면 시일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바뀔 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ESS 관련된 중국 관련된 이런 수혜주의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은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테슬라 수혜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LNF 관련해가지고도 뭐 일정 부분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LNF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ESS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탑픽 종목은 있을지 예. 그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AI 관련된 것들은 계속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최근에 근데 미국의 한 달간의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기대만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그 쉽게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지금 최근에 소위 사모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제 지역은행들 주가 그다음에 소위 홈빌더라고 하죠. 소위 주택 건설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모신용하는 회사들, BIZD라는 ETF가 있습니다. 사모신용 회사들을 모아놓은 그 ETF가 있거든요. 그 회사 주가를 열심히 보시면서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실적이 답인데 그런 종목들을 가려야 된다고 하면서 일부 예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고비를 맞았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긴급 방미해 미국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상당액을 현금 직접 투자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일부 양보하더라도 현금 투자 비중을 유지하려 한다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오는 29일 에이펙 정상회의 전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협정을 예고했다. 양국 협상단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을 마무리할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가을 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트렌치코트 같은 원피스 입고 와봤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요즘 아침 공기 부쩍 쌀쌀해지면서 확실히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춥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쌀쌀함, 패션업계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름 끝나면 바로 겨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을이 사라진 듯 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도 온라인몰도 가을 옷이 잘 안 팔려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일찍 찾아온 선선한 날씨 덕분에 패션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신세계 백화점 패션 매출은 22%, 현대백화점도 21%, 롯데백화점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역시나 무신사 기준으로 바람막이 트레이닝 재킷 거래액이 전년 대비 160% 급증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드 집업 레더 재킷도 매출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상청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상 고온이 17일이나 이어졌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인 9일로 빨리 줄어들었고요. 여름이 짧아지면서 가을이 제때 찾아온 셈이죠. 이 덕분에 가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지고 오히려 FW 특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레이어드룩, 얇은 니트 위에 경량 패딩을 걸쳐 입거나 가죽 재킷을 매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패션 스타일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패션 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작년엔 늦더위 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패딩 매출이 부진했다면 올해는 추위가 빨라지고 그리고 소비 쿠폰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번엔 다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쌀쌀해지는 날씨에 맞춰서 패딩 하나 장만하셔야겠는데요. 패딩 관련주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무역인데요.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 그리고 파타고니아, 아디다스의 공급 기업으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패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추울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NH투자증권은 영원무역의 의료 업황 둔화 속에서도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추워질수록 이제 또 난방 트셔야 되잖아요. 난방 관련주인 경동나비엔입니다. 이 날이 추워질수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인데요. 기온이 떨어질수록 교체, 설치 AS 수요가 몰리면서 실적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동나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난방 매출이 높아서 한파수혜가 글로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청정환기,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겨울 테마주로 넘어선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 중입니다. 이처럼 기온은 내려가지만 소비와 주식시장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영어무역 하니까 추억이 생각나서 옛날에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등급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등골 파먹는다고 그 패딩이 막 그 당시에 150, 200 막 그 제일 비싼 거 300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도대체 이 원가가 뭐 얼마인데 저렇게 팔고 있어 뭐 이러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좋은 거 쓴다고 하는데 그 노란색 그 히말라야 패딩이 그 뭐가 좋다고 저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그때? 그렇죠? 도널드 덕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색상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노란색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오리털 잠바 네 한때 그랬다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죽었는데 요즘에는 저 뭐죠? 그 중고등학생들 거 바뀌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죠. 그걸로 다 폴리스 입고 자고 있는 그것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이 단체로 입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겨울철의 모습에 그 입고 있는 브랜드가 그 당시에 가장 겨울철 이끄는 브랜드입니다. 요즘에 어떤 거 입고 다니시는지 고등학생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 코스피 LG화학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화학주도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찍먹인가요? 궁금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까지 움직이고 그다음 2차 전지가 오늘도 에코프로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학주도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을 가든 10만을 가든 안 움직이는 건 안 움직인다고 주가가 10만 포인트를 가도 지금 여기서 4천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 가도 근데 우리나라 대표주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그 차화정 시절의 그 추억 아까 영업무역의 추억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차화정 시절의 추억이 지금 여러분들 차화정 기억나시나요? 이게 차화정이었잖아요. 자문사 7공주라고 자문사가 매집하는 7종목도 있었고 자동차 화학 정유가 그때는 엄청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조방원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겨우 현대차, 기아로 낙수 효과 떨어진 다음에 이제 화학주가 움직이니까 옛날에 그 차화정에 화학주에서 또 이제 SOE라고 그 저기까지 붙으면 정유가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일단 LG화학이 지금 12%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기상조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4대 화학 업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나. 왜냐하면 지금 차화정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죠. 추억이란 건 뭐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우리가 인생의 추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뭐 첫사랑의 추억, 근데 그때 아련했던 추억 막 얘기하지만 그거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거를 추억으로 회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지경인지 보자는 얘기는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겠죠. 추억이 다 망가졌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보면은 LG화학하고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이 4대 회사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예전에 호남석유화학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하나솔루션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아래 생명과학도 있고 하나케미칼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태양광도 있어요.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4개 중에서 뭐 굳이 차이라면 LG화학이랑 하나케미칼이랑 롯데케미칼은 NCC를 갖고 있어요.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이 원유에서 기름에서 나누면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그다음에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납사라는 게. 그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면 그 나프타를 다시 또 끓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름을 끓여가지고 나는 거에서 나프타가 나오잖아요. 그 나프타를 끓이는 센터, 나프타 크래커 센터 가마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금호석유 제외한 3개 업체예요. 금호석유 나프타 크래커 센터가 없고 걔네들은 타이어의 원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차이는 있지만 4대 화학업체라고 부르는데 이 4대 화학업체가 우리나라 화학업종의 전반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4대 천왕이니까. 그 중에 이제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투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게 뭐 둘이 비슷해요. 왜냐면 NCC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이제 뽑아내거든요. 에틸렌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거 뽑아내고 에틸렌, 프로필렌, 뭐 부타디엔 막 이런 거 다 뽑아내요. 거기서 이제 만들면 최종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뭐 중간재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게 뭐 ABS, PVC 이런 거예요. 우리는 창호에 쓰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창호 이런 거 뭐 지금 뭐 이거 노트북 케이스 이런 거 있죠. 플라스틱 껍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넘어서 가지고 화학업체 아까 영업무역이 만드는데 그 옷을 만들기 전에 그 원사들 그런 건 다 화학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을 보면은 LG화학은 그나마 롯데케미칼보단 낫거든요. 자, 롯데케미칼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주가가 낮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는 지금 서브프라임이에요. 지금 심각하죠.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저점을 깨고 서브프라임 2008년 저점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여기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서브프라임 미국 그 부동산 업체 터져가지고 리만 브라더스까지 날려먹고 위에 골드만삭스까지 갈 뻔했어요. JP모건 이런 것까지. 미국 무너질 뻔했잖아요. 쌍둥이 빌딩으로 건물 무너지고 서브프라임으로 저 경제 무너질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갔단 말이에요. 그때 주가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 롯데케미칼은.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서브프라임 때보다 업황이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브프라임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업황이 왜 더 안 좋아요? 그거는 지금 자체적인 지금 이 먹고 사는 그 문제 자체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지금 외부 변수가 아니라 지금 가정 상태가 지금 악화돼 버린 거예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아빠 엄마가 지금 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케미칼은 그 상태까지 가버린 것이고 LG화학은 그나마 지금 거의 마지노선에서 지금 이번 연도에 살아났습니다. 이거 20년선을 깼거든요. 지난해에 20년선을 깨버렸어요. 코로나 때도 안 깼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때도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꼬리가 20년선에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런 기회가 오면 정상적인 이 상황이라면은 전 재산 올인해야 됩니다. 2020년에. 자, 근데 지금 20년선 깼잖아요. 지난해에. 코로나도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 때보다 주가가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투톱이 화학업종에. 근데 여기서 지금 극적으로 일단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하나 솔루션이야 뭐 여기 태양광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봐야 되지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난해 20년선 깼잖아요. 그 단 한 번도 안 깼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때 20년선 정확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20년선에서 전재산 올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자기 업황이 깨지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상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나 이런 거요. SK하이닉스가 20년 선에 도달됐으면은 전 재산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월세살이를 하셔도 돼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도 아니고 서프라임도 아닌데 지난해 20년선 깼잖아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이게. 금호석유화학도 볼까요? 얘는 NCC가 없다는 것뿐이지. NCC가 없어서 스페셜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가 없고 그거를 싼 거를 받아다가 싼 원료를 받아가 나프타 크래커 센터 있는 업체들은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원유 가격이 올라야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 가격이 비쌀 것이며 나프타에서 끌어낸 원료를 파니까 나프타 가격이 연동되겠죠. 지금 원유 가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호석유화학은 나프타 크래커 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뽑아내는 원재료를 싸게 받아다가 비싼 타이어 원료를 파면 되니까 얘는 마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20년선을 안 깬 것뿐이죠. 그렇죠? 20년선을 가까스로 지켰잖아요, 얘는. 얘도 지금 똑같지 않아요? 2008년, 2020년에 서프라임 코로나 때도 20년선 안 깼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시클리컬 업종은 더 그래요. 사이클 타는 업종은. 사이클 타는 업종이 만약에 저런 20년선에 오면 지금 보이죠, 지금. 물론 역사가 똑같이 뭐 100%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20년 선에 도달됐을 때 인생의 기회구나, 이거. 그렇죠? 정확히 업황 사이클이 유지되는 저기 섹터 중에서 지금 금호석유화학은 20년 선 안 깼어요, 지난해. 자, 4대 업체 중에서 3대 업체가 지난해 20년 선 다 깼죠. 코로나 아니었죠, 지난해. 그렇죠? 서브프라임도 아니었어요, 지난해. 9.11 쌍둥이 테러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에 깼단 말이죠. 그거는 화학 업황 자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지금 가까스로 금호석유화학은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특수한 NC가 없는 부분 때문에 20년선에 걸쳐 있었고 나머지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두 개는 무너졌고 그렇죠? 하나솔루션 무너졌고 그다음에 LG화학은 무너졌다가 이번 연도에 가까스로 지금 살아나고 있죠. 화학업종들이 다 지금 거의 목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LG화학이 무슨 이슈가 터졌냐면은 저기가 터졌습니다. LG화학이 원래 이게 분사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나는 보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 따로 상장시켜버려서 LG화학 주주분들이 열받았던 거 기억 아직도 나시죠, 지금? 그렇죠? 뭐 그 뒤로 뭐 2차전지 주식도 안 좋아져서 뭐 저것도 안 좋아졌네 그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좋았어 봐요. 그리고 LG화학 주가는 계속 이런데 그럼 지금 미칠 노릇이겠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호날두 메시가 있는 팀을 샀어요. 호날두 메시를 이적시킨 다음에 그걸 따로 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벙질 노릇이죠. 아니, 호날두 메시 들어간 팀을 샀는데 왜 호날두 메시를 이적시키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서 분사를 시켜서 상장시켜버리니까 LG화학 주주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다고 해서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이득을 주지도 않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따로 상장해서 신규 상장하는 거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적한 해외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나왔어요. 펠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적정 가치랑 따지면은 69조 원 차이가 난다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이것만 쳐줘도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저평가된 거다. 현재 순자산 가치에 74% 할인된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고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만 따져도 여기서 74% 할인되고 있으니까 지금 74% 할인된 가격만큼 올라야지 겨우 적정 가치라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 때문에 일단은 급등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LG화학에 만약에 너네가 74% 할인된 가격을 이거를 만회를 하려면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라. 그다음에 주주 이익에 부합되는 경영진 보상 제도 개편을 해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갖고 있는 거 현물을 대가로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라.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들 뭐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SM도 그랬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뭐 다른 뭐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없애고 뭐 해라 해가지고 지금 뭐 알리언 저기 자사운용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뭐 그 뒤로 이제 저기 메리츠 금융지주나 이런 지주회사들로 갖고 그게 1% 정도 지분 갖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펠리서 캐피탈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 지분을 1% 이상 정도 쥐고 이걸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압박이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나쁘진 않은 거죠.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LG화학은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펠리서 캐피탈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 물론 지금 LG화학이 그런 거를 들어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SK스퀘어나 삼성물산 이 굵직굵직한 기업에게도 지금 비슷한 형태로 펠리서 캐피탈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거 얘기 많죠.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면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요구를 하는 게 저거 나중에 뭐 저 옛날에 칼 아이칸처럼 와갖고 빼먹으려는 거 아니냐. 근데 누누이 말했지만 이건 지금 우리나라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이득을 얻어서 나가려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주가가 급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자극을 시켜서 일단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그게 먼저지. 나중에 지금 이거 올려가지고 주주들 가치를 빼먹고 뭐 먹튀를 하려니 마느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LG화학은 지금 뭐라도 급합니다. 지금 저런 것 때문이라도 이야기라도 오르면 다행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볼까요? 커뮤니티 반응도 지금 보시면은 놀랬어요. 지금 놀래가지고 자 일단 지금 뚫어뻥을 해놨는데 저거로 뭐 35층을 뚫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35층은 일단 뚫은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가야겠죠. 먹고 아이카노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왜 이런 게 아니었고 이런 주식이 아니었으니까. 며칠 전 1년 반 만에 30만 8천 원에 본전 잡고 250조 팔았는데 하 안 팔았으면 2천만 원 버는 건데 아쉽다. 뭐 해도 너무하다. 이분은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화학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나 서브프라임도 아닌데 그 밑으로 주가가 가니까 야 이거 완전히 끝났다. 비즈니스 모델 깨졌네. 이러면서 좀만 올라와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본전만 올라와도 매도 버튼이 손이 안 나가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한 얘기죠. 그다음에 35만 8천 원으로 지금 38만 원대로 오르니까 돈 2천 날린 거죠, 사실. 근데 그 날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날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더 밑으로 갔으면은 더 4천, 5천 날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기회를 찾으시기 바라고. 먹고 와이카노. 너는 진짜 갓단 버린 주식이었는데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다 자포자기 상태였거든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인데 지금 차화정의 어떤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뭐 자꾸 추억을 되살린다고 하니까 자꾸 과거에 연연하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동차 화학주 여러분들은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동차보다 화학이 더 급하고 현대차 기아는 이 정도까지 차트가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LG화학이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고요. 코스닥에서 올릭스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요즘에 뭐 코스피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코스피 위주로 가고 지수 관련주만 가니까 뭐 다른 것들 안 간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옮기고 싶어 하는 거고 셀트리온도 옛날에 옮겼잖아요. 물론 셀트리온이 지금 잘 가고 있진 않지만. 자, 올릭스 요즘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에서. 자, 올릭스도 신고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이런 얘기 나왔네요. RNA네요. 우리 mRNA라는 치료법이 처음으로 코로나 때 알려졌잖아요. 그 복사해가지고 가짜를 내세우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짜 코로나 균을 일부러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몸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없는 거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호랑인데 가짜 호랑이. 종이 호랑이를 딱 넣고 야 이거 진짜 호랑이야. 너 호랑이가 진짜 왔을 때 이렇게 싸워. 훈련시키는 거죠. 그거를 실현시켰잖아요. 그거를 화이자랑 모더나가 실현시켰어요. 그래서 RNA 치료제의 상업적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12만 5천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는 건 현대차증권에서 처음으로 커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코스닥이라던가 이런 조그만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증권사에서 커버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고 어쨌든 간에 투자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적을 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자, RNA 치료제는 엘라일렘의 온파트로 성공 이후에 장기 지속형 치료제 중심으로 진화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RNA 치료제도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규모 기술 이전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2월 달에 일라이릴리에다가 기술 이전을 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 신약 호흡 물질 가진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까지 키워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의 후예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햄 네릭스라고 해놨죠. 자, 그 다음에 힘내릭스 하면서 저기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동영상 그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아이가 포착이 된 건데 위에 이제 풍선이 달려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요즘 유행인가 다들 왜 이래?
사랑엠 네릭스. 자, 알탱이 같이 가려무나 이게 알탱이라고 하는 게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 이전까지 고려하게 된 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기술 수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시가총액 1위가 되니까 코스피 이전 얘기를 한 거지. 그전에는 코스피 이전한다고 누가 시켜줍니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그렇게 오르면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알탱이 같이 가려무나해서 올릭스도 저렇게 바라고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인데 뭐 비슷하죠, 지금. 일단 1112에 그 수출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메시 치료제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오늘 지금 메시 치료제 관련주들이 가고 있어요. D&D 판막대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메시가 그게 그 축구 메시가 그게 아니라 원래 네시라고 했는데 메시로 바뀌었어요. 공식적 이름이. 저번에 얘기 드렸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만약 치료제가 나오면 지금 굉장히 정말 큰 이슈거든요. 노벨 저기 받을 수도 있어요. 노벨상 진짜로. 자, 그래서 올릭스도 지금 사랑엠 네릭스라고 하면서 애정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커뮤니티에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올릭스는 그나마 좋죠. 지금 화학업체들 걱정하시는 분이랑은 다르죠. 그렇죠? 자, 오늘의 저기 사파입니다. 뭐 평범한 사파인데 올라가는 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화학업체 하나, 그다음에 올릭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업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좀 좋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좀 화학업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화학, 주가, 올릭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라고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를 흔든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를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째 신고가 행진을 오늘 멈췄는데요. 그간 너무 급등했던 영향에 미중 이슈가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3,800선에서도 미끄러졌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 다시금 올려내면서 0.3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3,83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에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9%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8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12%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섰던 개인이 오늘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5천억가량 오전장 들어서만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은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3,800억가량 계속해서 매도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1,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도 6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2천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일제히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6개월 만에 1,430원 선 넘어서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2원가량 내렸고요. 1,42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아베노믹스 기조에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행동주의 펀드 펠리서 캐피탈이 LG화학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회 구성 개선 등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LG화학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펠리서 캐피탈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액티브 패시브 투자자 서밋에서 LG화학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 4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주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영진 보상 제도 개편,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 실시, 기한을 두지 않는 장기적인 디스카운트 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입니다. 펠리서 캐피탈은 LG화학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인데요. 이 같은 제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LG화학의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LG화학 주가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74% 할인된 수준이라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제시한 건데요. LG화학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와 함께 더욱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냈는데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LG화학 주가 현재 12% 넘게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38만 8천 원 선 지나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 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2.97%가량 오르면서 45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 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APR의 미용 의료기기 브랜드 메디큐브 AGR이 지난달 기준 세계 누적 판매 5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연매출 1조 원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디큐브 AGR의 누적 판매 500만 대 중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수요 확대와 K뷰티의 글로벌 인기 상승과 함께 최근 판매 추이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AGR 판매량은 지난해 말 300만 대를 넘은 데 이어 지난 6월 400만 대로 늘어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력 제품인 부스터 프로는 누적 판매 200만 대를 돌파했는데 이는 2021년 3월 첫 번째 제품인 더마 EMS 샷 출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이 같은 판매 호조 속에 APR 주가는 오늘 1.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3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지만 일단은 2.6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14만 5,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를 방문해 심도 있는 교류를 가졌습니다. 최근 조기 사장단 인사로 첫 발을 내디딘 정기선 회장 체제하에 대미 투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21일 외신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경영진은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흘간의 협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MOU는 각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서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건조 비용과 납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헌팅턴 잉걸스와 HD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방문 기간 동안 조선 분야 건조 기술 및 공정에 대해 교환하고 상업 및 군함 분야 새로운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최종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미 간 조선 협력이 부각되면서 조선주의 주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어제 12% 급등 마감했던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신고가를 써냈는데요.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13%가량 오르면서 오늘도 신고가 써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5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 58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하나오션도 4% 넘게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12만 5,900원 선 지나갑니다. 조선주 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세진중공업 주가도 0.21%가량 오르면서 23,8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장관급 인사들이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더욱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뉴스 팔로잉도 계속해 보셔야겠는데요. 전략도 잘 세워봐야 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잡아보시죠.
네, 바로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그 안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업 분석은 특별히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뉴스에서도 봤지만 52주 신고가 갔고 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 또 그렇습니다. 12% 넘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뭐가 붙었냐면 주식 선물 옵션 제한 폭이 또 20%로 확대되는 예. 움직임. 주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주식 선물 그 확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하는 뭐 200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지수를 갖다 근거하는 선물 옵션이 있고요. 파생 상품이죠. 근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주식 종목을 갖다가 그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선물과 옵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HD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 그걸 통상은 10%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을 10% 플러스만 10%를 막아놨는데 그걸 어저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상한과 하한을 20%를 확대한다는 공시를 어저께 이제 광고 거래소가 냈습니다. 결국 상한과 하한을 뭐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종목 자체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오를 수도 있고 3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미국보다는 우리가 차별을 뒀는데 제가 좀 더 미국의 예를 적절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30% 오를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뭐 50% 오를 수 있고 60%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목 자체도 30% 마이너스 30%를 제한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놀라고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을 해놨는데 맞춰서 이제 선물은 이제 그 통상은 이제 종목보다 다르긴 하지만 종목 투자보다 선물 투자하는 것이 종목 선물 투자하는 것이 내가 1,000만 원이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4배 이상,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갖고 투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만 원 갖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종목 선물을 하려면 이제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4배의 레버리지를 두기 때문에 종목 선물에 대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그 변동폭을 이제 플러스만 10% 해놨던 것을 어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좀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관리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요소가 붙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주가 급증의 요인은 어디서 찾아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뭐 HD 현대중공업 비롯한 뭐 빅3에게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등의 주가는 계속 그 사실 한 15년 전부터 이제 조선 3사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3사가 그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 사실은 주가 오르기 힘들죠. 그런데 그 처음에 주가 반등하던 2년 전부터 반등하던 계기는 카타르에서 대규모로 LNG선을 갖다 발주하면서 LNG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이제 3개국밖에 없는데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너무 이제 단가가 비싸고 왜냐면 일본도 선진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너무 노령화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품기를 맞출 수가 없고 한국과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당연히 뭐 우리나라보다 그 단가를 제조 단가를 낮춰서 비딩을 수주전에 들어갔는데 중국이 단가만 보면 다 휩쓸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LNG선을 다 한 번 이렇게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선주 입장에서는 아찔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 사실 한국의 조선 3사들이 모든 이제 LNG선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바 LNG선으로 기점을 해서 이제는 매출과 영업 적자에서 영업 이익으로 돌아섰으니까 뭐 현대중공업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LNG가 끝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트럼프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이제 5일로 기억나는데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용산에서 밝히면서 통화를 했는데 일상적인 의례적인 뭐 축하한다, 뭐 당선됐는데 이제 앞으로 양국이 잘 해봅시다 이런 멘트에서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앞으로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당신네가 한국이 조선업의 강국이니까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또 한번 조선업종이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조선업종이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하나오션이 주가 수익률은 하나오션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그보다는 처집니다. 그래서 이 3사가 결국 트럼프의 어떤 후광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트럼프 후광이 있는데 왜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그 여러 조선업종 중에서 3빅3에서 떨어지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원한 것은 마스가라고 대변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태평양 너머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에 구축함 비롯한 여러 이제 해군을 갖다가 이제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의 도움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해군이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소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미국 내부에는 존스 법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막 맡기가 사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 얘기했지만 어쩌면 현재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걸 발빠르게 간파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하나 필리조선소로 아예 사명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전에 이제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화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HD그룹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헌팅턴 인걸스라는 미국 최대 조선소를 갖다가 그 다각도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일단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한 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 HD 현대중공업의 수뇌부가 직접 가서 이제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가 탐방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탐방이지만은 사실 어떤 맥락이 읽혀지면은 실사의 어떤 맥락이 읽혀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어떤 회사인지를 직접 알아보겠다라는 어떤 실사의 어떤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HD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조선소는 필리조선소, 그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HD 현대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헌팅턴 인걸스랑 갖다가 MOU를 넘어서 그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그 헌팅턴 인걸스를 HD그룹이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11%까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은 일단 HD 현대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카타르, LNG 그 운반에 대한 수주 다음에 이제 전 정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흐름들, 예. 실제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조선주 가치가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다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삼성중공업은 오늘 52주 신고가 같지만 상승률은 약간 뒤처진다고 하니까 예. 다른 종목들이 더 좀 우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차이도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미국 본토에서 뭔가 조선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그룹은 이제 아까 좀 화면에도 보이신 헌팅턴 인걸스라는 조선소를 갖다가 MOU를 체결하면서 경영진이 MOU 갖고 그렇게 많은 경영진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그 헌팅턴 인걸스를 인수하려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때문에 어제 올랐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미국 본토에 진출할 그 의지가 좀 약했고 실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좀 탄력성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뭐 아까 트럼프 대통령 후광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일한 맥락인데 무엇이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방비를 GDP 5% 이상 올려달라. 왜 니네는 우리나라 미국이 이렇게 그 국방을 갖다가 책임져주면 거기에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5% 이상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5% 올리려면 다 예산을 갖다 반영하고 반영된 예산은 결국 군비 확창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업과 이제 국방부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선업에도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국방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잠수함이 있죠.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은 삼성중공업이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양대 기업이 사실 트럼프의 후광을 또 받는 것이고 그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두 기업의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큰 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참 이렇게 무모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 다 푸틴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 진입하면서 당장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 8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수주를 갖다 조만간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오션과 HD 그룹이 우리가 각자로 이제 개별적으로 그 비딩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제사값 깎아먹기 아니냐. 그래서 협력을 해서 원팀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는 어디냐. 독일의 이제 티센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우리 한국의 원팀이 캐나다의 80조라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수함을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오를 텐데 삼성중공업은 아쉽게도 잠수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래서 뭐 심지어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한
30% 이상 하회를 했고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주가 수익이 처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오늘 뭐 52주 신고가 같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못 오른 이유가 예. 방산, 그러니까 그 고부가 가치, 돈 많이 벌 수 있는 특수선 이런 예. 부분이 부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방산이라는 호재가 더 붙으면 주가는 더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국방비, 방위비 증액 이런 이슈랑 또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필리조선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도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도크가 있어야지 배를 만들고 그런 비싼 배를 또 수출할 텐데 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발 LNG 엄청난 물량의 이제 발주가 되는데 네. 그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도크가 꽉 찬 거예요. 도크가 없으면 도크라는 건 쉽게 하면 공장의 라인인데 공장의 라인이 지금 뭐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수주를 받아도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빅3 조선소의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이 난점은 꽉 찬 도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진출한다.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해서 도크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HD그룹이 결국 헌팅턴 인걸스를 인수하면 거기도 도크가 있으니까 그럼 도크를 갖고 사실은 이제 해군, 미국 해군의 이제 MRO 사업, MRO 하면 쉽게 하면 이제 수선 유지입니다. 그 고쳐주는 건데 미국 해군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연간 수선 유지한 MRO 매출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무슨 2조 원도 아니고 연간 MRO 시장이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이 20조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가 인수하게 되거나 MOE를 통해서 그저 MOE를 통해서 뭔가 제휴가 되면은 HD 그룹은 이제 미국 MRO 사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그룹은 미국뿐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베트남도 이제 조선을 갖다가 도크를 확대하려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리핀에도 이제 도크가 있는데 그 도크를 인수해서 이제 또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HD 그룹은 엄청나게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소에 도크가 다각도로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운영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이쪽 도크는 얼마 쓰면 차니까 이 도크가 차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다른 어떤 선박을 갖다가 옮겨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그 자유자재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도 사실은 HD 그룹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뭐 방산 업고 가면은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합병 이슈 있는 HD 현대미포도 52주 신고가가 간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영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HD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사장단 인사를 냈는데요. 사장단 인사를 낸 것보다 더 중요한 방점은 그러니까 HD 현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사명을 HD 현대를 바꿨는데 그 HD 현대가 3세 경영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사장단 인사의 이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창업주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창업주고 정주영 창업주가 이제 그리스에서 도크가 없는 상태에서 참 이게 생각만 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백사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다가 니네가 조선을 맡긴다면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주겠다. 참 이게 통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어쨌건 통했죠. 그래서 정주영 창업주가 통해서 현대중공업을 만들었고 현대중공업을 그 정주영 창업주에게서 물려받아서 이제 경영을 하게 된 분이 이제 정몽준 예전 한나라당 대표죠. 정몽준 의원은 이제 HD 현대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을 갖다 경영도 챙기면서 동시에 정치에도 울산에서도 이제 다선 의원이고 그 한나라당 예전에 국힘에 이제 전신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2세 경영을 했고 그다음에 3세 경영을 이제 장남이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인사를 하면서 그냥 공식적으로 물론 실제적으로 오너의 장남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은 정기선 이제 부회장이 다 결정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HD 현대의 회장으로 정기선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보다도 공식적으로 정기선 체제가 안착이 되면서 3세 체제가 안착이 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HD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뭐 조선도 있지만은 사실 오일뱅크라는 이제 그 석유 유정 그 정유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 종합 건설 기계 쪽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기계 쪽에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도 미국에 또 진출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회사를 M&A 할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전기선 체제가 큰 장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고 더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재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체제에서 이 많은 잡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아버지가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노쇠화되는데 60이 되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아들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아들한테 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찰이 생겨요. 뭐 심지어 뭐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제가 뭐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 잘 못 드리겠지만 정의선 부회장 체제에서도 아버지 정몽구 회장 사이에서도 그 임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마찰이 정의선 체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재벌 체제에서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이니까 이 재벌 체제에서 아버지가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인정해 준 것도 큰 장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어떤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기업이나 주가나 주주에게도 안 좋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전기선 체제가 확고하게 이제 닻을 뚫린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오너 경영 체제 이슈 때문에도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최근 이제 방산에 조선에 방산 그리고 로봇까지 이제 장착이 되면서 조금 더의 범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K조선의 앞날 좀 짱짱하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뭐 적어도 트럼프 임기 때까지는 사실 큰 어떤 뭐 변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해가 쨍쨍 내리칠 조선, K조선의 앞날 응원하면서 조호진 타큐원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5거래일간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대내적인 불안 요소가 시장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코스피 지수는 3,830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1조 원 규모 ESS 입찰이 임박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1차 입찰에서 압승했던 삼성 SDI에 이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ESS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있을 테슬라의 실적에 시장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최근에 지수를 견인했던 반도체주는 오늘 잠시 쉬어가면서 반도체 투톱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어서 방산주는 오늘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부다페스트 회동이 전격 연기되면서 방산주의 투심이 다시금 살아난 모습이고요. 보시면 오늘 조선주도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조선 규제 관련 완화를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발전을 막는 번스 톨레프슨법 그리고 존스법을 행정명령으로 우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는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해운주도 양호한 흐름인데요. 최근 해운 탄수세 도입이 1년 연기되면서 해운업계가 시간을 벌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정부가 수입 LNG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호재로 오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료 AI주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의료 AI 기업인 인튜어티브 서지컬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헤지펀드가 LG화학이 저평가 구분에 있다면서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투심이 다 되살아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S-오일도 맑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한 건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S-오일에 대해서 정제 마진 반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니드 전날 보잉과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오늘 알려지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룡건설은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화에서 발생한 MTB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양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은 딱 개인이 끌고 가는 장이네요. 수익률 관리, 종목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저희 실적 데이터로 여러분 승부 잘 낼 수 있게끔 종목 전략 잘 챙겨오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